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5천만 원 수익 중이며 이번 웅덩이에서 매수한 오른쪽의 두 번째 미국 직투 계좌는 650만 원 수익으로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IS의 계좌는 오늘 우리나라 연휴로 시장이 열리지 않아 그대로 위기에 웅줍하고 있었던 두 번째 미국 직투 계좌를 공유드립니다. 또한 환차익과 비트코인 5,900만 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2억 5,5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이죠. 현재 S&P 500은 9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저와 함께 웅줍을 진행하셨다면 아마 모두 대부분 양전에 성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S&P 500 9일 연속 상승은 2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연속 상승 기록이며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폭락한 부분을 모두 다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썸네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슬 단기적인 눌림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떨어지고 언제 시작할지는 알 수 없지만 8일 이상 연속 상승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단기적인 눌림이 찾아올 수 있는 위치다 라는 의견을 금요일에 공유드렸었죠. 한 번 더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8일 이상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구간 눌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데이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8일 연속 상승의 총수익률이 플러스 8%를 초과했을 때 역시 단기적으로 눌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데이터 역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주식은 노란 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 3월 말 저항받고 그대로 곤두박질을 쳤는데요. 저 노란색 선이 뭐냐? 네, 중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 바로 200일 이평선입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저항받았고 현재 9일 연속 상승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웅덩이냐 쌍바닥이냐 또는 추가 하락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죠. 자, 2022년 사례를 보면 두 번의 200일 이평선 저항을 보여준 후 찐바닥이 찾아왔었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추가 하락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최악의 경우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상승,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당연히 추가 하락할 수 있고 또는 쌍바닥을 찍으러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작은 눌림을 준 후 200일 이평선 돌파를 보여줄 수도 있죠.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워렌 버핏의 마지막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은 역시나 똑같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맞출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지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현금 비중과 연결됩니다. 추가 하락이 찾아올지 아니면 쌍바닥을 보여줄지 또 아니면 이대로 V자 반등을 해줘버릴지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펼쳐지던지 간에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현금 비중입니다. 이 현금 비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월 소득, 각자 처한 환경, 나이 등 정말 각각 모두 다른 요소에 따라 다르기에 제가 정확히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두세요 라고 확실히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치 매수 비중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현금 비중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냥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앞으로 투자 시간이 많은 젊은 투자자 또는 월 소득이 비교적 높아 현금을 금방 만들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은 비교적 현금 비중을 낮추셔도 됩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낮은 분들이거나 투자금이 좀 많거나 연세가 있어서 투자 시간이 좀 타이트한 분들이라면 현금 비중을 비교적 더 높여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제 개인적인 현금 비중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소 10%에서 최대 30%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웅덩이에서는 이를 10%로 내리며 줍줍하고 오즐 구간에서는 최대 30%까지도 만들어 두기도 하죠. 꼭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맞는 현금 비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번 하락장에서도 공격적인 매수 없이 현금 비중이 30%로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마지막 주주총회에서 최근 관세 불확실성으로 하락한 것은 딱히 매수 기회로 보이지 않았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는 60년 투자 인생에서 3번의 마이너스 50%를 경험했다고 말했죠. 즉 워렌 버핏이 말하는 매수 기회란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50% 대폭락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번 하락은 그냥 당연히 찾아오는 소나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앞으로 5년 안에 좋은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해주었는데 5년 안에 큰 하락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셀을 하지 않고 바이더딥, 웅줍을 진행했다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봤을 때 쌍바닥,
추가 하락 또는 박스권 장세, 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성일 뿐 모든 것에 100%는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 하락장 때처럼 개미들의 줍줍이 승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2018년, 2022년처럼 개미들의 투매가 결국엔 나오는 지루함과 공포를 선사하고 상승할 수도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마이너스 50% 정도의 대폭락장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속 최고의 시나리오는 당연히 V자 반등이겠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각오해야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쌍바닥 또는 박스권 장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번에 1억 정도 매수한 제 계좌들은 다시 마이너스에 진입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고통과 지겨움, 지침을 안겨주는 요소지만 극소수 웅줌러들에게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되는 요소겠죠?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현재 6번 정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일관되게 행동했습니다. 짧은 투자 기간일 수 있지만 제가 자산을 불려오면서 느낀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타이밍에 얼마를 매수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스권 장세든 폭락장이든 하락장이든 강세장이든 어느 타이밍에 얼마를 매수하느냐, 이게 내 자산을 결정짓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현재 기준 4월 8일이 최저점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27% 하락했고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했었죠. 이때 저는 어떤 행동을 했냐, 4월 8일 최저점 오전에는 ISA 계좌로 1,400만원 매수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의 최저점에서 매수 비중을 크게 높였으며, 이 구간에서 한번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라는 멤버십 문구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저는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공유드렸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밤 저점에서는 나스닥 200 QLD를 직투로 1,400만원 또 추가 매수했고, SSO 역시 약 1,000만원 정도 비중을 크게 높여서 매수했으며, 반도체 USD 역시 1,300만원 정도 이때 비중을 크게 높여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조급해하지 않고 잠시 다시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기회는 얕든 깊든 다시 찾아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다시 찾아오면 또 대다수의 분들은 여태까지의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였다 라면서 패닉셀을 하시거나 매수 버튼을 못 누르시거나 또는 매우 좋은 타이밍에 숏을 치시겠죠? 그때 전 과감히 또 매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올해 1억 정도 매수했는데 비트코인은 올해 결국 다 매도하고 미국 주식으로 리밸런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 저축과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7억의 금융자산을 올해 약 10억의 금융자산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남들과 격차를 벌리는 것이 자본주의죠. 올해 남들보다 더 싸게 매수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매수해서 남들보다 자산을 더 크게 불릴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자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제 단기적인 눌림이 찾아와서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현금 비중을 늘리고 어떻게 또 매수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 꼭 잡길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